병원 공사비 좀 받으려다 졸지에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감옥 가게 생겼다? 이거 남의 일 같으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날벼락을 맞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장병원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사기죄까지 적용됩니다.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액수에 따라 징역 3년 또는 5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감옥 가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국가 의료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그동안 받아온 의료 수가, 즉 요양급여 비용 전체를 환수당합니다. 그 금액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죠. 평생 일궈온 재산은 물론 자식들 미래까지 한순간에 거덜나는 경제적 사형 선고입니다. 물론 고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의료법 관련 법리나 증거를 잘못 해석해서 입건하고 기소한다면 당사자가 받는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상황인지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공사장 인부 2,000명의 식사를 1년 내내 정성껏 지어 먹였습니다. 인부들은 덕분에 건강하게 일을 마쳤죠. 그런데 나중에 식당 허가 서류에 문제가 하나 발견됐다고 치겠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 허가에 문제 있네. 그럼 2,000명한테 1년 동안 받은 식비 모두 토해내. 그동안 내가 쓴 식재료비, 인건비, 땀 흘린 수고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건강해졌는데 오직 형식이 틀렸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몰수해가는 것. 이것이 사무장병원 사건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남들은 무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로펌에는 사건에 꽂히면 주말도 반납하고 의견서를 써대는 변호사의 광기가 있습니다. 부부장 검사 출신인 김보현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주말에도 거의 출근해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당연히 결과도 좋습니다. 수많은 사무장병원 사건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당시 제출한 서류와 판결문, 결정문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건설회사 박 대표님 사건입니다. 병원을 지어주고 받지 못한 공사비를 받기 위해 병원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가 사무장병원으로 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투입되었고 검사실의 증거서류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4회에 걸쳐 투척했습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 변호사는 검사실에 무려 10번의 의견서를 쏟아부어 사건 기록의 빈틈을 찾아냈고 결국 의뢰인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심까지 유죄였던 사건을 대법원 단계에서 수임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집요하게 파고들어 대법원에서 유죄를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요건을 반드시 알아야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이 되려면 의료법 의료인의 외관은 갖췄더라도 실질은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비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했는지 여부를 봅니다.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는지를 봅니다. 셋째,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인지를 봅니다. 넷째,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된 것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다섯째,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전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이러한 법리에 맞게 어떻게 증거를 잘 설명해서 경찰과 검사, 판사를 잘 설득하는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이 무시무시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무장병원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입증해 수백억의 환수금 근거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저희가 미친 듯이 의견서에 매달리는 이유는 의뢰인의 전 재산과 인생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밤잠 설치는 가족,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께 공유해 주세요. 그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사무장병원 사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사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사건 기록 넘어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